매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공중에 날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불과 1년 뒤인 2027년에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SKC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SKC가 받아든 성적표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매출은 1조 8천억 원대를 겨우 방어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화학사업은 불황에 빠졌고 미래 먹거리라던 배터리 동박 사업마저 전기차 시장의 둔화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당장이라도 위기가 닥칠 것 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장은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11만 원대에서 끈질기게 버티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많은 반도체 칩들이 초록색 플라스틱 기판 위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칩들이 엄청난 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그 열을 견디지 못해 오징어처럼 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때 SKC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리입니다. 우리가 창문이나 컵으로 쓰는 그 깨지기 쉬운 유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표면이 훨씬 매끄럽고 열에 강해서 꿈의 기판으로 불립니다. SKC는 화학과 필름을 만들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 유리기판 하나로 인텔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유리기판은 SKC를 구원할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100년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한 도박일까요? 지금의 대규모 적자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수업료일까요?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현재의 숫자 뒤에 숨겨진 SKC의 진짜 가치와 2027년 반도체 패권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베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더 빠른 AI 칩을 만들기 위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칩을 받치고 있는 바닥측 기판의 한계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칩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능을 높이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여러 개의 칩을 이어붙여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칩넷 구조와 패키징의 대형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소재의 유기기판은 열을 받으면 오징어처럼 휘어버리는 워페이지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밸류에이츠 등의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코어 기판 시장은 203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AI 반도체의 발열과 대면적화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절실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땅이 좁아서 건물을 높게만 올렸는데 이제는 더 넓은 평수의 거대한 복합단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을 지을 바닥이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열을 받으면 울퉁불퉁해지는 플라스틱 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이 휘어지면 그 위에 세운 건물의 기둥이 어긋나고 전기가 끊기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을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렸을 때 통이 비틀려서 뚜껑이 잘 안 닫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면 유리 그릇은 아무리 뜨거운 열을 가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평평함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평탄도가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AI 가속기가 기판의 미세한 뒤틀림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그 손실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보다 표면이 훨씬 매끄럽고 단단해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전기신호의 손실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인텔이 유리기판 도입 시점을 이번 10년의 후반부, 즉 2020년대 후반으로 예고한 것도 이러한 기술적 난이도와 필요성이 동시에 무르익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칩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를 넘어 그 칩을 누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릇에 담아내느냐 하는 패키징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왜 한국 기업의 자회사, 그것도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신사업 자회사에 칠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주며 공장을 짓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SKC가 그리는 미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미국 반도체법, 즉 칩스법에 따른 500만 달러, 약 1천억 원의 보조금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가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만드는 유리기판을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향후 AI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자국 영토 내에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소재와 부품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초고층 빌딩은 고성능 AI 반도체 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빌딩을 다소 무른 진흙 땅 위에 지어왔습니다. 바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건물이 낮을 때는 진흙 위라도 상관없었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건물이 엄청나게 높고 무거워지자 땅이 꺼지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단단한 안반입니다. 앱솔릭스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안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열에 강한 유리를 바닥에 깔면 그 위에 아무리 높고 복잡한 AI 빌딩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울퉁불퉁한 이불 위에서는 레고 블록을 높게 쌓기 힘들지만 딱딱한 책상 위에서는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해도 그것을 받쳐줄 단단한 기판이 없다면 그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SKC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존의 화학 필름이나 동박 같은 소재를 단순히 납품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반도체 칩들이 조립되고 작동하는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과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물론 코닝이나 삼성전기 같은 쟁쟁한 글로벌 경쟁자들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SKC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짓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먼저 양산 준비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확실한 선점 효과를 가집니다. 2026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의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실전 단계에 와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위치에 서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결산 기준,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SKC가 짊어지고 있는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자 부채와 마이너스 3,050억 원이라는 연간 영업적자입니다. 미래의 게임 체인저인 유리기판이 수익을 내기 전까지 회사를 지탱해야 할 본업인 동박 사업이 북미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가동률 저하로 인해 현금을 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현금을 태우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문이 AI와 테스트 소켓 수요, 폭발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30%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동박 사업의 적자와 막대한 이자 비용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정경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치 3년 뒤에 대박이 날 것이 확실시되는 땅을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한 가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가장인 동박사업부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와서 대출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끊기고 오히려 병원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인 반도체 소재 사업부가 아르바이트로 꽤 큰 돈을 벌어오고는 있지만 가장의 빈자리를 메우고 거액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가정의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가정의 재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당장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과 가장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3년 뒤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 믿고 지금의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 버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공장에서 제대로 찍어내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그저 값비싼 실험실의 유물일 뿐입니다. SKC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연 SKC는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 2027년 AI 반도체 패권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적 시그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SKC가 제시한 2026년의 로드맵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핵심은 매출 폭발이 아니라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7,500만 달러를 확보했다는 뉴스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내일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까지가 시제품을 만들어 기술력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면 2026년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수율 잡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모의고사 성적표였고 이제 진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유리기판 시장 전망치에도 허와실이 존재합니다. 여러 리서치 자료를 종합해보면 첨단기판 시장 전체는 연평균 9%에서 1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리기판 세부 시장은 이보다 훨씬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집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이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유리기판 도입 시점을 2020년대 후반으로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반도체 기판이 유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싸고 중요한 AI 반도체 영역부터 유리가 침투한다는 뜻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SKC의 기회가 열립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SKC가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명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의 최종 인증입니다. 기술이 좋다는 칭찬과 실제 물건을 사겠다는 계약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둘째는 수율의 안정화입니다. 유리는 가공 과정에서 깨지기 쉽고 검사 장비도 새로워야 합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90개를 버려야 한다면 그 사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업인 동박 사업의 턴어라운드입니다. 현재 SKC는 동박자 회사인 SK 넥실리스의 부진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유리기판 투자를 지속하려면 현재의 현금 창출원인 동박 사업이 다시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합니다. 결국 2027년의 패권 시나리오는 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SKC가 유리기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실제 기업 가치로 연결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증권가에서 SKC의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유리기판 사업 가치를 별도의 옵션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감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회사가 약속한 마일스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지 숫자로 검증하는 차가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SKC를 사는 건 저점 매수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걸까요? 증권가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흔히 사용하는 SOTP, 즉 사업별 가치 합산 방식을 적용해보면 현재 SKC 주가는 냉정하게 말해 유리기판이라는 미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업인 동박과 화학사업의 부진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고 유리기판은 일종의 보너스 금융 용어로 말하자면 콜옵션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 적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당장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이 주가에 비싸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2027년 이후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노린다면 유리기판 뉴스보다는 동박 공장의 가동률 회복과 고객사의 재고, 소진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초 체력이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당장의 적자보다는 앱솔릭스의 미국 공장이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잡느냐, 그리고 2026년에 예정된 빅테크 고객사들의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합니다. 시제품을 잘 만드는 것과 양산품을 수익성 있게 찍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유리기판은 꿈의 소재지만 아직 전 세계 누구도 대량 양산에 성공해 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SKC는 현재 순차입금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유리기판의 수율 잡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혹은 본업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유리기판은 분명 반도체의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남들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을 때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SKC의 유리기판이 2027년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빅테크의 선택을 받아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기술적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전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